네, 안녕하세요. 몽델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죠. 전세제도. 자, 우리가 결혼을 한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할 때마다 집을 사야 될지 전세로 좀 더 지낼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항상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서 전세를 살면서 부자가 된 사람을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왜 부자가 될 수 없냐? 요거를 이제 좀 따져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데, 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오지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진 현금이 2억 원이 있고 이 2억 원을 가지고 2억짜리 전셋집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년 동안 월세도 안 나가고 대출도 안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도 안 나갈 거고, 거기다가 2년 뒤에 원금 2억 원이 그대로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까 난 이 집에서 공짜로 2년 동안 살았으니까 완전 개이득이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개 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 2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달러든 분야는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연 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연 10%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1년에 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이렇게 2년 동안 수익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연 5% 수익일 때 약 2천만 원, 10% 수익일 때 4천만 원의 현금이 생기게 되는 부분인 건데, 전세보증금으로 가진 현금을 딱 몰빵 때려박음으로써 수익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자, 우리나라의 최근 5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은 대략 평균적으로 한 3% 전후가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현재 시점에 내가 가진 현금 2억 원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억 9,400만 원어치의 가치를 가진다 라는 겁니다. 이걸 2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기회비용과 지금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을 모두 고려했을 때 2년 뒤에 내가 2억 원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아싸 개이득이다 라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야겠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기회비용의 경우에는 전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함부로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막 수십 번째 막 지금 규제 정책을 펴내고 있는데 내가 부동산 사자마자 가격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주식시장 지금 완전히 유동성 풀려가지고 고평가 완전 되어 있는데 함부로 투자했다가 하한가 3번 내리 쳐맞고 회복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책임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데,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방금 제가 앞서 말한 기회비용과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둘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세를 살아야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전세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개인적인 성향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정답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저는 일단 돈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이유를 다 차치하고 일단 돈을 못 벌어요. 전세를 살게 되면 누가 돈을 법니까? 집주인이 돈을 벌죠. 현금이 2억 원이 공짜로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면서 추가 수익을 내는 겁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2년 동안 실컷 벌어놓고 2년 뒤에 현금 2억 원만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건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싸 땡큐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리려고 하면 이자 비용이 벌써 얼마예요? 그것도 안 들잖아요. 세입자가 공짜로 2억 원을 빌려주는 개념인데. 자, 그럼 세입자 입장은 어떤가요? 2억 원을 2년 동안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그 사이에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상사한테 쿠사리 받아가면서 월급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2년 만기됐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딱 모아놓으면은 이제 뭡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해요? 자, 보증금 2천만 원 올려달라 그러죠. 자,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다시 집주인 더 주고 2년 뒤에 또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한 3천만 원 더 모아놓으면 이제 내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모았으니까 아파트 한번 사야겠다, 내 집 마련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세를 확인해 보는 순간 이제 C편타 오는 겁니다. 자, 4년 동안 내가 박 터지게 모은 돈이 고작 5천만 원인데 아파트 가격은 그 사이에 1억 원, 2억 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 라고 하면 집주인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그러죠. 자, 심한 경우에는 집값이 떡락해가지고 집주인 잠수탑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법원에 경매 들어가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로 살던 집을 매도해야 하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실제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물론 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같은 안전장치들이라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또한 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 5%, 연 10%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 요게 관건인 건데, 여러분들 진짜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나를 예를 들면은
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쪽 분야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진짜 엄청 공부하고 나서 투자하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파트 막 사는 거 아니거든요. 연 5% 우습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겠지만은,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연 5%의 수익을 내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콧방귀 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전세를 살지 말고 내 집을 사야 한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조금 두서없이 아가리를 털기는 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세를 살 때 그에 따른 기회비용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내 자산 가치의 하락 효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전세를 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든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세로 사는 게 무조건 개이득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집값이 안 내려가고 올라가는 진짜 수백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